네, 이어서 로마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시대 구분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아닙니다. 공화정이 끝나고 이 뭐가 들어서냐면은 로마의 그 프린키파 투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통은 이걸 갖다가 제정기라 그러죠. 그래서 임페리알 시기라 해서 로만 임파이어가 드디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잘 안 나옵니다만 이게 BC 753에서 509년 정도, 그리고 다시 BC 한 30년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AD 로마 제국이 망하는 476년까지 어떻게 보면 모나키에서 리퍼블릭으로 가고, 리퍼블릭에서 임파이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왕정, 공화정, 제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왜 안 나오지? 제정이다. 황제가 다스리는데 이게 조금 근데 여기 보세요. 753에서 509년 모나키로 가다가 이후에 BC 30까지는 리퍼블릭 공화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망할 때 476년까지 제정. 그래서 모나키, 그러고 난 다음에 리퍼블릭 임파이어, 로만 임파이어를 우리가 얘기할. 물론 뭐 영토상으로 제국된 건 공화정 때 됐어요. 그렇지만 체제로 얘기할 때 그때는 아직 황제가 없었다는 거죠. 콘술 둘이가 나눠서 할 때니까 걔들 보고 황제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나키 원펄슨이 다스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나 아니면 아우구스투스부터는 이거는 그야말로 모나키. 근데 이게 이제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기 때문에 황제라고 그래요. 엠퍼러가 돼버렸어요. 본인은 엠퍼러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공식 명칭이 항상 프린캡스입니다. 카이사르는 독재관이니까 딕타토르라고 불렸고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딕타토르가 우리가 이제 독재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한 사람이 다스린 체제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독재관 비상시에 일시적인 거지 이게 원래 오리지널 보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후로는 이제 원수정이라고 해서 프린캡스가 다스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엠퍼러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엠퍼러. 그렇지만 자기들은 결코 뭐 왕관을 쓴다든지 그렇게 표시를 안 내는 거죠. 다만 통치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옷만 갖춰 입지 않았지 완전히 제왕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임파이어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큰 전환기가 찾아오는 것이 180년부터 서서히 로마가 선명히 힘이 빠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사의 굉장히 망신스러운 하나의 혼란상, 거의 카오스적인 수준으로 로마가 타락했던 게 235년에서 284년, 49년에 걸쳐서 무려 자칭 타칭 지배자라고 등극한 사람이 26명 정도가 돼. 할 말 다 했죠, 그죠? 2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씩 바뀌는 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죽고 죽이기를 했느냐. 쫓기고 쫓기고 계속 완전 천적들의 세상을 갖다가 물고 물리고 뜯고 뜯기고 죽고 죽기는 천적들의 세상을 갖다가 235에서 284년에 걸쳐서 로마 역사가 아주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는 공권력이고 뭐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냥 그 군대에서 그냥 추앙받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냥 쿠데타가 그냥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를 겪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프린킵스라고 하는 체제로서 지속이 됐는데 이때쯤 되면 그죠? 프린캡스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왕정처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체제가 좀 바뀌는 것. 물론 제국은 제국이지만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누구냐면 유명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사에서 두 가지 시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공과를 갖다 그죠 잘하고 못한 거를 엄격히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훌륭한 사람.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몽 같은 사람. 왜? 가장 강력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284년부터 다스려서 305년에서 6년이 되면 자기 발로 물러간 독특한 쫓겨나지 않은 아주 드문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싫어하죠. 왜? 기독교 박해를 아주 세게 했죠. 그러니까 물러나기 직전 303년에 그죠? 기독교 박해를 심각하게 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 다 잡아가는 것은 물론하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포함한 이게 말해서 그들이 정신적 유산으로 여기는 것을 갖다가 완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진시 황제의 분수경률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기독교를 강력히 박해한 사람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업적이 많습니다. 어떤 업적이냐면 로마를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한번 다황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가끔 있었는데 이걸 이제 도입해 갖고 이 사람 이후에 자주 3명, 4명이 로마 제국이 크니까 나눠서 다스리는 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테트라르키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테트라르키가 뭐냐? 4인 황제다. 3인 지배는 이제 들어갔죠. 삼두 정치라는데 이건 트리움비레이트라 그러고 이 테트라르키는 4사람이 제국을 4분할해서 다스리는 예, 테트라르키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테트라르키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4인 황제 정책이다. 4인 황제가 해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했을 때 위아래로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나누고 그러면 4등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일직선을 껐습니다. 바다에 쫙 그어서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위아래로 나눠버립니다. 위아래로 나눠가지고는 4등분을 하게 돼요. 4등분. 4등분을 해서 동쪽에 대표 황제를 하나 두고 이걸 정황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우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를 또 정황제, 부황제를 하나씩 줘요. 부황제는 뭐냐? 카이사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황제 하나, 부황제 하나, 정황제 하나, 부황제 하나. 그래갖고 4명이 다스려요. 그러면 서열은 누가 높냐면은 아무리 정황제가 높죠. 그죠? 정황제가 이제 정이고 부황제는 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로마 제국을 4명이서 다스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를 이어서 계속 4명은 아니고 한 사람 하다가 또 2사람 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후에는 4명이 동시에 다스린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이 4인 분할 통치로 해서 정황제, 부황제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 그러고 부황제를 옛날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옥타비아누스 이름이었는데 이걸 이제 관직명으로 돌려버립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거는 부황제가. 그래서 정부로 나누어서 하나씩 둬서 동서로마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와 그런 다음에 카이사르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84년부터 해서 서로마가 망하는 476년, 대략 200년 동안은 새로운 어떤 양상으로서 로마 제국이 진행되는데 갈수록 힘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압박 속에서 꼼짝을 못하면서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용병대장이 황실에 들어와가고 그죠? 무슨 그 조직폭력배 깡패처럼 업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갑질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부인 황후를 갖다 잡아가 버린다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삿대질을 하든다든지 뭐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말이 황제지 황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은 외국 세력들이 막 각축을 벌여가지고는 서로마가 먼저 망하는데 476년에 유명한 게르만 용병대장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날 독일 쪽에 사는 쉽게 말해서 얼굴 허연 백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는 훈족하고 헤롤리족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시아 쪽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혼혈이라고 해야죠. 그죠? 백인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그리스보다도 덜 백인으로 본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저의 완전한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백인으로 보기 힘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게르만족을 어떻게 지칭하냐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정확히 지칭해가지고 위도 얼마 나눠가지고 요 게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죠? 그냥 뭐라 그럴까 덤핑으로 생각한답니까? 그 두리뭉실하게 전부 게르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봐도 게르만이고 그래서 게르만 아닌데 게르만 취급받던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 오도아케르도 아마 그럼 우리가 아는 쉽게 말해서 북쪽에 지내고 있던 북유럽 종자가 아니고 이거는 중앙아시아에서 지내다가 막 백인하고 이제 중앙아시아가 피가 섞인 그런 혼혈 종자로 봐야 돼. 그래서 얘가 로마에 이제 편입이 돼갖고 엄청나게 그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는 기회를 봐서 로마 황실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졌을 때, 이거 내가 되는 게 낫겠다 해갖고는 그 황제를 자기 발로 그냥 끄집어 내라고. 그러고 난 다음 자기가 이제 등극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정도 눈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고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황제를 없애버리고 이탈리아 왕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The End of Roman Empire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로 계속 세웠으면은 황제라고 해서 계승이 되는데 국명이 바뀌어버려. 이탈리아 국가의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실권자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오도아케로도 이제 동로마하고 싸우다가 죽게 되고 하면서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돼서 476년이 되게 되면은 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길게 로마사의 시기 구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나키에서 리퍼블릭으로 가고 리퍼블릭에서 임파이어로 가는 이 3단계 3부작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사의 뚜껑을 열면 로마의 이 뭡니까 이게 왕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료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틴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사료를 봐야 이제 필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차 문헌 갖고 공부하면 밋밋하니까 좀 현장감을 보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사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거는 로마의 쉽게 말해서 왕정이 막 시작되던 그때 사료가 아니고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그러면 서기 4세기 서기 4세기죠. 서기 4세기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역사가였던 에오트로피우스 관직이 이제 황제의 궁에서 기록물을 보관하고 기록하던 사람이 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마기스타 메모리아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번역하기 참 힘듭니다. 사관이라고 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요. 메모리아이 기억에 관한 장이라 이 말이에요. 기록물 담당자는 메모리아이. 이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사관이다 뭐 말을 할 만은 하죠. 사관이다 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조선시대에도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면 사관이 붓을 들고 막 기록하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물을 기록을 보관하는 사람인데 에오트로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오트로피우스. 이제 직명이 뭐라고요? 여기 마기스타 메모리아이. 마기스타 메모리아이 사관. 서기 4세기 사람. 서기 4세기니까 로마가 망하기 한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역사를 썼는데 놀랍게도 로물루스 때부터 해서 시작부터 자기 살던 시대까지 다 써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간단하게 정말 눈꼽만침만 썼어요.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로마의 1000몇 년이 넘는 역사를 다 썼습니다. 중요한 것만 썼죠. 빼먹은 게 되게 많다고 봐요. 누굴 위해 썼느냐면요. 그 당시에 발렌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발렌스라고 하는 황제는 출신이 이탈리아 이 반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리리아 쪽 이렇게 해갖고 우리 치면 이제 그리스나 아니면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이런 쪽이죠. 그죠? 약간 그 로마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물론 뭐 로마 통치 아래 있는 지역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진골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낙하산 인사처럼 해가지고 어쩌다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힘으로 된 사람이죠. 발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오트로피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문자 해독 영역조차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글을 못 읽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일자 무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힘은 있어가지고 황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했냐면은 도대체 로마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에 와서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좀 이질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 의미에서 쉽게 쓰다 보니까 아주 수준을 낮췄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쓰면 읽다가 힘드니까 의도적으로 짧게 쓰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쓰다 보니까 오류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많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로마인이 직접 쓴 로마의 역사로서는 가장 길게 썼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값어치가 되게 있는 것이 방대한 역사가 대략 객관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장점인데 이게 사실관계 대조했을 때 막 써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서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학자들이 오류를 막 잡아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한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게 또 값어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앞부분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로서도 세월이 천몇 년 지나서 조상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오리지널 코멘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을 좀 할 테니까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료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틴어가 나오는데요. Romanum imperium quo neque ab exordio ullum fere minus neque incrementis toto orbe amplius humana potest memoria recordari a Romulo exordium habet qui reae Silviae Vestalis Virginis Pilius et quantum potatus est martis cum remo pratre uno paratto editus est. 첫 문장이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길게 썼는데 알고 보면 라틴어 중에 어려운 게 쉬운 쪽에 속하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Das römische Reich, das sich an unscheinbarem Ursprung und ausgebreiteten Wachstum vor beinahe allen Staaten seit Menschengedenken auszeichnet, verdankt seine Gründung Romulus.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긴데. 인간의 생각이 생겨난 이래로 거의 모든 국가에 비해서 볼 때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원과 성장을 보여주었던 로마 제국은 그 기원이 로물루스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이 말이죠. Dieser war ein Sohn der Vestalin Rhea Silvia und insofern in der öffentlichen Meinung dafür galt es Mars. 자, 그러면 로물루스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는 바로 처녀 여사제.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신전에 몸을 바치는 로마의 토속 종교였거든요. 그런 아주 신성한 그런 여인이 있죠. 처녀라고 하는데 이 처녀 여사제를 베스탈리아라고 합니다. 베스탈리아인데 이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르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버려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두 놈이 이제 자식을 낳아갖고는 어떻게 이 알 수가 없는 게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넉 대가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런 식에서 출신성분이 나오게 된다 이 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또 넘어가면 Iscum inter pastores latrocina trettua tecem et octo annos natus urbem exiguam in palatino monte constituit. 그런 다음에 이제 칼 나오네. 칼렌더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앞에 뭐예요? 11, 11이 나와요. 11이. Maias Olympiadis et sextae anno tertio post Troiae excidium ut qui plurimum minimum cui tradunt anno tracentesimo nonagessimo quarto.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hatte den Zwillingsbruder Remus während unter Hirten ein Kriegsleben führt, gründete in seinem 18. Jahr eine kleine Stadt auf dem Palatinischen Berg. Dies geschah am 21. April im 3. Jahr der 6. Olympiade oder aufgrund einer Durchschnittsberechnung im 394. Jahr seit der Zerstörung Troja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죠. 그는 레무스라고 하는 쌍둥이 동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가 목동들 하에서
뭐냐면은 전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동안 그는 그의 18번째 해에 태어나서 18세 될 때, 그러니까 18번째 해니까 만으로 17세가 되겠죠. 그죠? 작은 도시를 팔라틴 언덕 위에다가 세웠다고. 그러면 17세에 뭐가 돼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17세에 그 20대, 30대, 40대가 조그만 꼬마를 어떻게 믿고 따라갔다 합니까? 좀 믿기기 참 힘들죠. 알렉산더도 17, 18세 기병대 장교라 그러는데, 그리고 막말로 지금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야사를 전부 정리해 보면 우리 예전에 국회의원까지 했지만은 그 우리로서는 깡패로 알려졌던 쉽게 말해서 왕큐 펀치라고 하는 그 니뽕, 그죠? 그 사람이 김두한 아닙니까? 그죠? 장군의 아들의 그 주인공 김두한. 자기 아버지는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군 지휘관이었던 김좌진 장군인데, 그 사람도 종로에서 자기가 많은 라이벌들을 갖다가 제치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1도가 되는데, 이게 오야봉이 되는데, 이게 오야봉이라고 하면 일본 말이고, 두목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만 17세인가 18세 됐다 그러죠. 전부 1대1 대결했다 거꾸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17세에 뭔가 사람이 이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근데 좀 안 믿어집니다. 17세에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줬는지. 사료는 17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고3, 고3이 아니라 고2, 그러니까 18세, 만 17세. 주민등록증 막 나올 때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없지만은, 자, 그 나이에, 그죠? 악첸튼, 야에, 그죠? 18살에, 여기 보면 라틴어들이나, 떼깨메타, 악토, 아노스, 이렇게 하면 18세라고 말하시면, 18번째 해에, 태어난 지 18번째 해에 작은 도시를 팔라틴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서울 가면 뭐 남산이 있든지 그런 데 있다. 그런 데다가 세워가지고는 이제, 전설적인 어떤 건국자가 돼. 로마의 건국신화입니다. 이걸 갖다 파운딩 미트라 그러는데요. 건국신화.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그 6번째 올림픽 그 4년 주기에 해당되는 세 번째 해라는 겁니다. 그럼 올림픽이 시작된 지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몇 번 치는데 6번째 올림픽이 시작돼야 되는 그 4년 주기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년이라. 그래서 추정하기를 기원전 754년으로 추정하고 있고, 역사학에서는 보통 753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요 1년 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건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언제냐면 이제 길게 내다 보면 로마는 또 트로이하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트로이가 멸망한 지 394년 되던 해였더라. 그러면 트로이는 언제 멸망하느냐? 여기 이제 그 번역한 사람이 달아놓은 날짜를 보게 되면 기원전 1183으로 나옵니다. 트로이는 기원전 118. 근데 트로이를 믿기 힘든 게 역사학적으로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되죠. 실존했느냐? 논란만 되지 실존이 안 돼. 고고학에서는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1183이다. 트로이는 1183에 멸망하게 되니까 어디 쳐들어간 그리스 원정군이 10년 전에 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맞아떨어지는 게 기원전 1200년 상간에 벌어진. 그 기원전 1200년에는 지중해 세계에서부터 출발한 민족 대이동의 어떤 출발점이 대략 그때쯤이라고 그러죠. 도미노 현상으로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트로이가 멸망하던 그런 시기쯤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한 장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는데, 자, condita gibitate quam ex nomine suo Romam vocabit haec peregit multitudinem finitomorum in civitatem recepit gentum ex senioribus regit quorum concilio omnia ageret quos senatores nominavit propetea senectutum tumquam uxores ipse et populus us non haberent invitavit ad spectaculum rudorum picinas urbi Romae nationes atque earum virgines rapuit commotis bellis propeter raptarum iniuriam
카네니넨세 스피킷 여기 이제 민족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지루해서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로물루스가 도시를 건설한 뒤에 그것에 대한 고유한 이름인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자,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왜 나온지 알겠죠, 여러분? 로물루스하고 관련이 돼. 로물루스를 잘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롬 나오죠, 그죠? 물루스가 나와요. 물루.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언어학적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 기능을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의건이라는 거죠, 의건. 나머지는 이제 이스나 마나 뜻에는 상관없고 뭐 그냥 기능적 뭐 목적어를 하려면 어를 갖다 붙여주고 주어가 되려면 이를 붙이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스라고 하는 건 로마에 전형적으로 남성 일격을 낳아. 전부 다 우스로 끝나는 이유가 여자는 우스로 안 씁니다. 이거는 남자한테만 그러니까 우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자를 의미하는 그 어떤 단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롬하고 우수 사이에 발음상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 이런 말일 수가 있어요. 로무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라틴어를 배우면 로마누스라고 해요. 로마누스를 로마 사람이라고 해요. 로만이라고 로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물루스를 봤을 때 이 ROM 의건을 갖다가 빌려와서 로물루스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되어버렸다. 로마가 아만 붙이면 아는 그리스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로마인의 땅인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그래서 후대에 어떤 말이 벌어지면 로마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새로운 땅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경작지가 필요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가서 어디를 봤는데 미개척지인데 개간하기 좋은 땅을 발견하는데 이 오늘날로 치면 동유럽에 발견했다는 거죠. 로마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만까지는 붙어야죠. 로마누스가 돼야 되니까 로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세웠죠, 그죠? 그러니까 아가 되죠, 그죠? 로마니아가 생겨, 루마니아. 그래서 원래는 로마니아인데 발음 왜 루마니아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루마니아어에서의 어떤 모음 체계가 이제 오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인들이 세운 땅이라는 의미에서 루마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land which was made by Romans라고 하면은 그게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아가 이 땅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제 아를 표기하는 이런저런 나라가 있는데 재밌는 게 그 중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AN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많아요. 어떻게 AN이냐? STAN. 스탄이 무지 많다는 게. 알고 봤더니만 그 동네 언어에서 스탄이 랜드예요. 아의 기능을. 국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땅을 말해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하면 아프간족의 땅이고 파키스탄 하면 파키하고 관련돼요. 투르크메니스탄 하면 투르크멘하고 관련돼요. 키르기즈스탄 하면 키르기즈스탄. 전부 다 그쪽의 부족들과 연결된 땅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물루스가 여기에다가 땅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마의 기원이에요. 로물루스는 로마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주변의 지역들에서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고 나이 든 자들 중에서 백인을 선별해서 모든 일에 자문, 자기의 고유한 이 경륜 있는 이 식견,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걸 만든 이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이름은 고령으로 인해서 세나투스라고 불려지게 돼. 고령이라. 그래서 원로원의 이 어원이 바로 나이를 먹은 사람을 갖다가 자문기구의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이게 원로원이 되어버려요. 그래 이게 지금 오늘날 국회의원을 뜻하는 대명사처럼 돼요. 세나토라고 하면은 의원님이란 말이에요. 의원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마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서서히 로물루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물루스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여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인구 대비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남성 여성 비율이 이제 반반 좀 돼야 이제 쉽게 말해서 온전한 사회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
필요로 하게 돼요. 살림도 살아야 되고 뭐 자식도 낳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 농사도 그래서 여자를 공수여기 위해서 이제 일을 벌이는데 나쁜 짓을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뭐 말로 해갖고 주시오 이런 게 없고 그냥 뺏어버리니까 아니면 술수나 계략을 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로물루스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여인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임금 부족과 그 여인을 로마로 초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여흥을 베푸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했는데 알고 보면 꼼수인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와서 즐겨주십시오 우리가 초대합니다 해서 사람들 오게 만드는 거죠. 임금 부족과 여인들을 로마로 초대해서 경기를 관람하도록 하고 이때에 이게 어쩌냐면 방심할 때 술 먹고 체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갖고는 준비한 대로 급습을 해버리는 거죠. 급습을 하고 부당한 급습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전쟁에서 대들었던 뭐 제가 아까 읽다 말했는데 뭐 카이니넨스족이나 아템나테스족이나 크루스투미노스족이나 사빈족이나 피데나테스족이나 베이족이나 뭐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조그만 우리로 치면 동네 하나 정도 되는 아니면 운 좋으면 막 서울로 치면 구 하나 정도 되는 요런 조그만 부족들하고 이제 그 여자 습격 사건으로 인해 여자를 뺏어버리니까 왜 인구에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촉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당한 부족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둘러싸버린 거죠. 포위를.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로물루스가 사라져버렸다. 예? 말이 됩니까? 폭풍우에게 몰아치면 로물루스가 폭풍우 막 죽었다.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폭풍 치니까 사라졌으면 어떻게 돼요? 뭐 폭풍이 그를 갖다 휘감아서 올라갔는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때가 그의 즉위해서 37년 차였는데 맞아요. 그는 신들에게로 넘어가 버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벼락 맞고 죽어서 넘어간 건지 알 수가 없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뭐 됐다 신격시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후 로마에서는 장로들이 5일씩 번갈아 가면서 다스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1년을 지냈다. 그래서 보통 1년씩 하고 바꾸는 그런 습관이 있긴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왕정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7명까지 왕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겪어보는데 왕정이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게 왕들 중에 이제 사고 치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결국 이제 쫓아보내자. 그래갖고는 이제 쫓겨나갖고는 이제 공화정이 들어서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우리가 문서 자료에서 로마에 관련된 걸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거의 다 가겠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요게 이제 6월 그 둘째 주 화요일 날 수업분이고 이제 곧 이어서 가면 목요일 날 수업분인데 그러면 이제 3번에 걸친 수업 아인하이트 유니트가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핵심만 이제 알짜배기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도를 골고루 끝까지 뽑는 건 불가능하고 기원전 1세기의 로마의 복잡한 정치사, 공화정 말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후 로마사가 진행되는 모든 정치 발전, 사회 발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 1세기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우리에게 이제 많은 주목을 주는 게 로마가 혼란에 빠져들었던 것도 1세기에서 극에 도달하죠. 그죠? 수많은 내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영웅들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합리적인 통치라고 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얘기고 이제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다. 그래 돼 갖고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태도. 그런데 여기에 또 놀랍게도 남아있는 자료가 기원전 1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도 로마사에서는 기원전 1세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도 아무래도 수월한 게 어릴 때 한두 번 들어본 이런저런 사건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체제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장기간 굉장히 위기 상황을 가다가 결국은
내전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이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고 생존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고 이후로는 태평성대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의 로마 공화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원전 1세기 로마사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리니까 중도반에 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관련된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좀 가기 힘든 사람은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좀 위키피디아에서 로마 공화정 말기 쪽에 검색해갖고 좀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도 있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중요한 수업에 관련된 거라 해서 그 다락방에서 나온 한글로 된 책도 있고요. 그러나 예전에 나왔던 뭐 이서구 번역의 서양 고대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나열되어 있지만 그거라도 좀 보시고 그래갖고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제 로마의 이제 맛배기로서 이제 그 왕정이 시작되는 것하고 이어지는 수업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이제 공화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건 위주로 정치사적으로 사건사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